네, 22일 수요일 아침 이슈 레이더 시간입니다. 신인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4개 키워드 보여주세요. 자, 첫 번째 계속 화두가 돼 왔습니다. 글로벌리 미중 갈등 지금 계속 미국에서 먼저 계속 때리고 있죠. 뭐 전기차, 반도체, 뭐 조선도 그렇고 맞습니다. 계속 좀 때리고 있는데 중국도 반격을 한 모양새입니다. 그런데 이 미중 갈등 속에서 한국이 수혜를 볼 수 있다 이런 주장이 나왔다고 하던데 어떤 내용입니까? 그런 분석들이 나왔는데 이제 월가에서 이런 분석들이 나왔다는 게 한 번 더 투자 심리를 끌어올릴 수가 있겠죠. 어제 미국의 경제 매체 CNBC에서 글로벌 투자은행 번스타인의 이런 분석을 다뤘습니다. 이 번스타인은 미국이 중국 전기차 대상으로 관세를 높이게 됐을 때 미국의 배터리 공급망이 크게 성장하는 효과가 있다고 봤습니다. 연간 기준으로 한 25%에서 30%씩 성장할 수 있다고 봤는데 이런 미국의 배터리 공급망은 누가 다 쥐고 있냐? 한국 기업이 쥐고 있다라고 본 겁니다. 지금 미국 배터리 공급망의 한 65%를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 공장 투자해가지고 짓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을 들어서 번스타인은 배터리 부분에서는 한국 기업이 가장 큰 수혜를 받을 것이라고 분석했고 미국 안에서 이 다변화가 되어 있는 음극재 시장에서는 이 벨기에의 유미코어나 그리고 독일의 바스프 이렇게 추천을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사실 이제 뭐 글로벌 배터리 시장을 한국, 중국, 일본이 다 잡고 있는데 중국을 이제 때리면 한국이 수혜를 받을 수 있겠죠. 그거를 월가가 공식적으로 이제 인정을 했다. 뭐 이런 얘기인데 우리 수혜주 어떤 게 있을까요? 아까 이제 좋을 것이라는 건 알고 있었는데 그러면 얼마나 좋을 것이냐 아니면 월가가 어떻게 보고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번스타인이 이 투자 의견을 조금 어떻게 냈나를 봐야 될 것 같은데 국내 기업 두 곳엔 좀 좋게 줬습니다. 매수 의견을 줬는데 삼성 SDI랑 LG화학에 매수 의견에 해당하는 아웃퍼폼 등급을 매겼습니다. 이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가 얼마나 수혜를 볼 수 있을 것인가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다고는 했지만 삼성 SDI에 대해서는 LG 에너지 솔루션보다도 선호하는 회사라면서 그 이유를 합리적인 가격에 성장성이 같이 있다 이렇게 봤습니다. 지금이 싸다는 거죠. 그리고 LG 화학에 대해서는 가장 주목할 만한 한국 회사라고 평가를 하면서 이 두 회사에는 그 아웃퍼폼 등급을 매겼고요.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해서는 보유에 해당하는 이 마켓퍼폼 등급을 매겼습니다. 네, 그렇군요. 우리 배터리주 계속 이제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동안에 너무 많이 떨어지긴 했죠. 자, 두 번째 이슈, LS 일렉트릭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거 하기 전에 어제 사실 우리 신 기자가 대성창투를 가져왔는데 깔끔하게 상한가를 초반부터 갔단 말이죠. 상한가를 예상했던 건 아니고요. 예, 상한가 제조기 우리 신 기자 어떤 얘기하는지 오늘도 들어보겠습니다. 네. LS 일렉트릭이 어제 장 마감 후에 뭔가 좀 새로운 공시를 했다면서요? 이게 LS 일렉트릭 사실 최근에 많이 오른 기업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조금 예전부터 투자하셨던 분들은 LS 산전으로 더 잘 알고 계신 분들이 계실 텐데 전력기기 만드는 이 회사가 한 800억 원 정도를 투자해가지고 부산에 초고압 변압기 만드는 생산 공장 캐파 그러니까 생산 규모를 늘리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동안에 부산 공장이 갖고 있는 생산 규모가 한 연간 2천억 원 규모 정도였는데 이게 지금부터 공장 증설 시작해가지고 내년 10월까지 새로 이제 공장 캐파를 높이게 되면 연 4천억 원 규모로 2배 정도 끌어올리겠다는 게 회사의 설명입니다. 이게 LS 일렉트릭의 공장 증설은 최근에 이 미국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을 함께 보셔야 됩니다. 이 전기 시설업계에선 지금 30년 만에 호황이라는 얘기가 들어오고 있거든요. 특히나 북미 시장 중심으로 이 초고압 변압기 시장 수요가 확대되고 있는데 이게 30년 왜냐면 만에 교체를 해야 되니까. 그것도 있고요. 네. 그 미국에서 신재생 에너지 공급 자체가 늘고 있기 때문에 신규 수요도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발전기에서 생산된 전기 보내는 이 초고압 변압기에 대한 이 수요가 굉장히 늘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런 정도를 봤을 때 이번에 공시가 상당히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안 그래도 좋은 기대 심리를 조금 더 불붙일 수가 있겠죠. 지금 수요, 뭐 전력, 전기, 전선 요거 붙으면 주가가 계속 급등을 했죠. 지금 수요가 폭발하고 있다. 이런 내용 여러 번 소개를 해드렸습니다만 결과적으로 LS 일렉트릭이 그래서 변압기 공장을 증설한다. 네. 요 공시를 내놨다라는 거고요. 증권가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이게 LS 일렉트릭이 2026년까지 이미 초과 변압기 수주 확보를 다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조선사로 치면 도크가 꽉 찼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회사 측은 초과 변압기 수요 호황기를 이제 예측한 다음에 거기에 대응한 다음에 배선 솔루션 사업이 급성장할 거기 때문에 회사에 더 큰 기회가 올 거라 보고 있고요. 이런 설명이라든가 논리가 투자자들한테 먹혔기 때문인지 최근에 LS 일렉트릭이 투자자들 관심 많이 받으면서 증권가가 내놨던 목표가 이미 다 돌파를 했습니다. 지금 주당 한 20만 원 정도 선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보여요. 어제는 약간 조정을 받았지만 그렇습니다. 하나 더 살펴봐야 될 거는 증권사들이 이제 예측한 것보다 지금 목표가가 넘은 상태에서 구리 가격 강세가 LS 일렉트릭 실적 개선에 도움이 될지 여부인데 이거는 조금 엇갈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제품 가격을 높일 여지가 있나 이거에 대해 기대하는 것들이 증권사에 조금 있긴 했지만 하나 봐야 될 거는 그러니까 조금 유식할 말로 방금 했던 말을 가격 결정력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어떤 제품이 사실은 가격 결정력이 있으려면 그 제품이 시장에서 어떤 독점적인 지위를 유지를 해야 되는데 LS 일렉트릭의 제품이 지금 호황이지만 그런 독점적인 유지를 갖고 있는지는 조금 따져봐야 될 부분이 있겠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네, 그렇군요. 자, 세 번째 이슈는 자동차 사고라고 적어놨습니다. 이게 이제 보험회사들 얘기인데 자동차 보험을 이제 갖고 있는 보험사들 손해율이 최근 들어서 높아지고 있다. 어떤 뜻이 있습니까? 이게 쉽게 말하면 보험 손해율이라는 게 높아지면 보험주들의 시름이 깊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험 손해율이라는 거는 이 사고 났을 때 보험사가 주는 돈을 이 전체 이 보험사가 이 매달 받는 돈으로 나눈 값을 말하는데 이게 80%를 좀 넘어가면은 보험사들 수익이 안 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자기들 인건비도 내야 되고 이제 여러 가지 비용을 써야 되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보험금을 많이 주면 사실 조금 마이너스 날 수도 있죠. 제가 조금 전에 80% 얘기했는데 이 숫자와 관련한 이 위험 신호가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자동차 보험 시장에서 4대 손보사의 점유율이 뭐 삼성화재나 뭐 KB손보 이런 것들의 점유율이 85%가 넘거든요. 그런데 이들 4대 손보사의 4월까지 올 들어 누적 손해율이 79.6%로 1년 전보다 2.7%포인트 높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수익 못 나는 기간에 근접했다는 거고 4월 보면은 이게 조금 더 안 좋습니다. 상장사들의 4월 손해율이 82.1%를 기록한 곳이 있습니다. 현대해상이 그렇고 DB손보도 81%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수익이 안 날 구간에 접어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4월부터 해볼 수가 있죠. 왜 그러냐? 4월 들어서 국내 교통량이 부쩍 늘었습니다. 도로에 차가 많으니까 사고가 같이 따라서 많아졌던 겁니다. 저도 지난주에 잠시 남쪽 지방에 있는 처갓집 다녀왔었는데 왔다 갔다 하면서 차 사고만 4건 넘어봤거든요. 이 4월의 첫 주말 고속도로 통행량 통계 봐도 1000만 대 돌파한 것도 그렇고 내수나 소비 측면에서 보면은 이런 통행량 지표 사실 나쁜 건 아니지만 보험주 입장에선 좋지가 않습니다. 사람들이 자동차 여행 많이 가면 사고 건수 비례해서 증가할 것이고 이런 추세가 이어져서 5월에도 혹시 80% 이상의 손해율 데이터를 보게 된다면 2분기 보험주 실적 예상보다 안 좋을 수 있다.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지 않나. 이 부분 생각해 보셔야겠습니다. 네, 뭐 좀 다른 얘기입니다만 보험 사기 꼭 일망타진 해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보험 관련 종목들 밸류업 수혜주로 꼽혀왔는데 손해율이 조금 많이 늘어나고 있다. 이거는 우리가 유의해서 주시해 볼 만하죠. 주시해 볼 만한 그런 점이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는 한 종목을 가져왔습니다. 부강약품 뭐 예. 시가총액이 뭐 한 5천억 정도 되니까 아주 큰 종목은 아닙니다만 요즘에 HLB 뭐 사태가 있었죠. 예, FDA 승인 불발 사태 있었고 부강약품도 임상에 실패했다. 조금 악재가 또 제약바이오업계에서 나왔단 말이죠.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이 말씀하신 대로 부관약품뿐 아니라 관련주에도 좀 영향이 있을 만한 우리나라 바이오주 요새 지금 잘 안 되고 있어서 걱정이다 이렇게 하는 분들 많은데 이 데이터 팩트부터 보면요. 부강약품의 자회사 콘테라파마가 유럽에서 파킨슨병 치료제 임상에 실패했다는 소식이 어제 나왔습니다. 이 파킨슨병은 이제 손떨림이라든지 몸이 좀 느리게 움직이는 무동증 이런 증상이 있는데 요거를 치료하기 위한 콘테라파마의 신약 JM010이 유럽에서 임상 2상에 실패했습니다. 이 데이터가 유의미하게 나오지 않았다라는 설명을 받았는데 이 소식은 적어도 이 관련주 또 그렇지만 상장사 두 곳한테는 확실히 안 좋은 소식인데 하나는 부강약품이 그러겠죠. JM010은 부강약품이 이 자회사인 콘테라파마랑 별도로 미국에서 직접 이 임상 진행하고 있는데 여기도 좀 안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 또 하나는 부강약품을 인수한 OCI 홀딩스 아까 한미약품 때문에 많이 오르내리는 곳이지만 OCI 홀딩스에도 사실은 그렇게 좋은 소식은 아니라고 봐야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도 뭐 우리 제약바이오 종목들 열심히 한번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어제 HLB 전국 단타 대회 열렸죠. 포함해서 잠깐 들어왔죠. 엄청나게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사고 팔고 막 하셨는데 부강약품도 오늘 조금 주시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신인규 기자와 함께한 이슈 레이더였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